네, 이제 2개입니다. 세컨드 오더라고 해서 아까는 한 번 미분한 건데 이제 2번 미분한 1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제차 방정식 해부터 구하자고 되어 있네요.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얘가 0이라고 하고 우선 해를 구할 건데 실제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했나? 안 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풀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에 우리가 못 구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제차라고 하면은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1 y1 더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해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해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각각의 해들의 선형 결합이 일반 해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만 따로 구해도 일반 해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짠 하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좀 더 따라가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 2번 미분한 거고. 다만 C는 상수예요. 예,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C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해끼리의 선형 결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또 써야 되나? Y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고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걸 쓰려면 손이 아프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다 풀어주면은 얘를 2번 미분한다고 해서 C1은 미분되는 거 아니에요. 걔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얘도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뭐 뒤에다 풀어주실 수 있죠. 쓰지 않겠습니다. PQ, Q. 한 번 미분. 이렇게, y1 쓰면 안 되죠. y2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차로 가정을 먼저 했잖아요. 제차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0일 거고 얘도 0입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C랑 상관없이 C가 뭐가 됐든 간에 얘를 만족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를 구하고 싶을 때 일반에는 어떤 다른 해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초기값이 주어질 때 일반해예요. 얘는 일반해니까 우리가 저 C1, C2가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특정한 값을 구하려면은 초기값 문제를 들고 와야죠.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라는 거를 딱 주어줘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함수로 해를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선형 상미분 방정식도 똑같긴 한데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우선 제차로 놓고요. 일반 해를 구해요. 자명해 말고 제차로 놓고 일반 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해에다가 초기값을 만족하는 일반 해 중에 초기값을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은 걔가 특수해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시를 풀어볼게요. 되게 간단한 형태 2차 미분 방정식이 이게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게요. x가 0일 때 y는 3.0. 한번 풀어보죠. 아닌가? 우선 얘만 안다고 치고 풀어볼게요.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뒤에서 따로 배우고 그냥 이걸 만족할 것 같은 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얘를 만족할 것 같은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얘 이거 넣으면 만족하죠. 그러니까 따로 풀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만족하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일반 해를 먼저 구하셔야죠. 얘가 y1이고 y2라고 했을 때 y는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얘가 일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만족하는 다른 함수들은 다 코사인 x와 사인 x의 선형 결합으로만 이루어진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초기값 문제죠. 0을 집어넣었을 때 3.0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x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c1이 그 다음에 사인 x는 0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2가 얼마든 얘는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0 들어갔으니까 c1은 3.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까지 구하긴 했는데 그럼 C2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두 개인데 조건을 하나만 주면은 변수 둘 다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초기값 문제에서 뭐 y가 1일 때 얼마다, 뭐 y가 3일 때 얼마다 그래도 되고 y 프라임이 0.5더라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얘는 y 프라임 구할 수 있나요? 코사인 x만 미분되니까 마이너스 3.0 사인 x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c2 코사인 x죠. 이제 0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겠네요. 사인 x가. 그 다음에 얘는 1 되죠. 그러니까 얘가 0.5면은 c2가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놓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 두 개 어떤 우리가 그냥 딱 구할 수 있는 해가 있다면은 그 해들의 조합으로 일반해가 나온다. 근데 그 일반해를 풀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초기값이 두 개는 필요하다.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했으니까 두 개의 함수의 두 개의 해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고 일반에는 그 앞에 붙는 개수들도 두 개의 경계 조건 아니면 초기값을 가지고 정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풀 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저도 옛날에 학부 때 겪었던 거긴 한데 우리가 뭐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서로 변수를 옮겨주고 나눠주고 뭐하고
미분 방정식은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냥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면은 코사인이나 사인 먼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사실 코사인, 사인을 넣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를 넣는 거예요. 알파 x라고 할까요? 예, 원래는 지수함수를 넣어서 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지수함수를 넣어서 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수함수의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삼각함수를 해로 넣은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됐나? 10분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상수일 때만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동력학 문제에서는 P나 Q에 대해서 어떤 진짜로 X에 대한 함수 아니면 T에 대한 함수로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냥 상수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상수 계수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차 함수로 할 거예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A랑 B를 각각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한 함수를 하나 들고 왔다고 치게요. 함수가 아니라 그럴듯한 값을 들고 온 거겠죠. A랑 B는 다시 얘기하지만 상수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A랑 B가 이거를 만족하게끔 하는 K랑 알파 여러분들이 뭐 구할 수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풀면은 A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가보면은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묶어줄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렇게가 앞에 그 괄호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뒤에 괄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면은 얘가 똑같은 형태의 함수인데 얘는 한번 미분했고 얘는 미분을 안 했죠. 그럼 뭐가 돼요? 1개 제차 상미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얘가 어떤 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딴 건 생각할 필요 없는데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전체 함수로 놓고 보면은 자명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 전체에 놓고 보면은 얘랑 얘를 하나의 어떤 함수 f라고 할까요? fy 뭐 하여튼 f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이걸 만족하려면 뭐 한번 미분해갖고 하면 미분 방정식이기도 한데 그 이전에 그냥 자명해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명해를 구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요거의 해는 뭐가 돼요? 우리 이미 앞에서 구했잖아요. 1개 미분 방정식 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넣어서 풀어보시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y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진 모르겠지만 익스포넨셜 항에 대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c가 뭐가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C, 2K, 마이너스 KX 다 집어넣어봐야 어차피 다 C가 붙어있으니까 걔네들끼리는 지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다가 그냥 하자는 거죠. 근데 또 K를 이제 뭐 K로 하셔도 되는데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람다로 자주 씁니다. 미분 방정식 할 때. 그러니까 람다로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저기에다가 이제 람다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 미분하면은 람다 제곱이 나오고 뒤는 똑같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람다니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어차피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의미에서 했고,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KX였는데 그냥 얘는 이걸로 쳐갖고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치. 이래야 식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묶어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얘가 0이 아니라면은 뭐 어떻게 해야 얘가 0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얘가 0이 아니라면은 얘가 0이어야겠죠? 얘가 0인 거 구할 수 있어요? A랑 B는 상수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람다를 구하면은 그게 다시 1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한 해는 이렇게 해서 구한 해는 지금 우리가 초기값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해는 결국엔 뭐냐면은 일반 해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초기값 문제는 그 다음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상수계수로 주어진 2차 미분 방정식을 받았을 때 얘를 쭉 보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일개 미분 방정식 꼴로 풀리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요거의 해는 뭔진 모르겠지만은 지수 함수 꼴로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상세한 값은 알 필요 없지만 지수 함수로 나오니까 걔라고 가정합시다. 예, 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나오죠. 쭉 풀어보니까 2차 방정식이랑 지수 함수의 곱으로 요 미분 방정식이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얘가 0일 거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0이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얘가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람다가 람다 1, 람다 2가 있다고 치면은 그 람다 1, 람다 2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y는 C1, 2에 람다 1 t라고 했나요? x라고 썼죠? 우리? 이게 일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초기값을 뭔가 주어지면 초기값이 주어진다면 그 초기값을 만족하는 특수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